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만들 키트는 황금사자입니다. 이 키트 제가 준비를 좀 다 해두었는데 아쉽게도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계속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 가지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 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지 업로드가 안정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하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일이나 그죠, 뭐 공부든 다 건강이 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육체적인 건강하고 멘탈적인 건강, 양측이 건강해야 거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일도 해 나갈 수 있고 그죠, 또 공부도 해 나갈 수 있고 또 취미생활 이런 모형 프라모델 키트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절기 이제 일교차가 좀 이제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뭐 본인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주의해가지고 뭐 감기나 이런 것들 걸리지 않게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트 이제 만들 건데 이 키트는 뭐 파츠 수가 많은 게 아니고 또 스낵 키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저촉제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해왕용 그래가지고 이제 폭룡이죠. 그거 이제 부분 도색해서 만드는 영상 찍었는데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황금사자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생각이에요. 이게 아마 일본 시리즈는 뭐 토비카게였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불사조 우레메 있잖아요, 그죠? 그건 프라모델을 제가 중고정터에서 못 구했어요. 거기까지 사놓으면 딱 3개 시리즈 완성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연이 닿아야도 살 수 있는 건데 뭐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하면은 제가 또 만들면 되니까 일단 황금사자 만들고 근데 이게 이제 원 제목은 흑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흑사자 블랙 블랙 라이온입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에 맞게끔 황금사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요즘 애들은 글을 많이 안 쓰죠. 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을. 근데 이제 글을 좀 잘 쓰고 싶다, 글을 좀 써야 될 경우가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상황에 좀 여러 번 많이 직면하는 분들은 글쓰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말발보다는 이제 글발, 필력이 좀 좋은 사람으로서 뭐 하나 팁 드리자면은 채소 단위나 채소 구성은 이제 2개가 합쳐져서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주장이 하나,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그게 합쳐져서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글들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고 하나의 짝을 잘 이루어야 이제 좋은 글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지 그런 글의 큰 틀은 글의 형식일 뿐이고 실제는 좋은 주장과 그 좋은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근거들이 같이 이제 결부되어 줘야 이제 좋은 글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그 단순한 구조를 자꾸 이렇게 살을 덧대고 늘리다 보면은 이제 좀 긴 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산문이나 수필, 뭐 자유 형식의 그런 글들은 논외로 하고 뭐 논문이나 아니면 논술문 혹은 뭐 설명문 아니면 뭐 매스컴에서 뭔가 전달문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주장과 근거가 상당히 뭐 기본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 이름이 이제 흑사자입니다. 그럼 주장을 흑사자로 합시다. 나는 흑사자다, 주장. 얘는 흑사자다.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이나 주장 혹은 말을 한다면은. 근데 근거를 봤을 때는 얘는 흑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색이나 뭐 황금색이나 노란색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 사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런 네이밍 혹은 글쓰기는 잘못된 거고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름도 잘못 지은 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뭐 보란 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정을 했는지 이제 한국판 이게 라이센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슈퍼K라는 게 MBC 방영 TV 돼 있고 그래서 황금사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제목을 타이틀을 얘는 황금사자다. 근거는 노란색이 많으니까 황금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글이 되고 좋은 타이틀, 네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그 만화라든지 어떤 배경을 제가 잘 모르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납득이 흑사자는 안 되지만 이 황사자는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을 쓸 때에는 그 주장과 그 근거가 같이 그 둘 다 좋아야 되고 잘 서로 연동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황금사자의 어떤 이런 네이밍과 이런 구성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황금사자니까 혹은 뭐 노랑사자, 황사자니까. 그리고 이제 팁을 드리면은 글은 형식으로 우리가 좀 국어라는 게 좀 모호한 부분도 많죠, 그죠? 이 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형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 많이 취하는 게 3등분을 딱 했을 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근데 서론은 이 황금사자에 대해서 쓴다면은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배경이나 혹은 연역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비약이나 논리 비약처럼 갑자기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는 얘가 어디서 태어난 녀석이고 어떤 뭐 만화나 뭐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시리즈 불사조나 아니면은 뭐 폭룡이나 이런 것들과 하나로서 얘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기본 배경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얘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끝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말할 것이냐. 뭐 프라모델에 대해서 말하겠다. 고전 프라에 대해서. 본론에서는 이제 물론 본론에서의 주장 하나와 근거 하나만 해도 되지만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애가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뭐 김땡땡 군 학생일 수 있고 집에 갔을 때는 누구 집 둘째 아들이 되고 그죠? 그리고 동네에 가면은 뭐 동네에서 뭐 주먹 대장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각자 걔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자동차도 예를 들면은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고 디자인적인 면을 고찰해 볼 수 있고 혹은 또 차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본론에서의 어떤 논점을 서술할 수 있겠죠, 그죠? 가격, 디자인,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장들이 있겠죠, 자기가. 뭐 가격에 대해서는 어떠하다.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뭐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가니까 뭐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안전 측면에서는 어떤 차가 안전에서는 탑을 달리는데 얘도 뭐 어떤 북미 어떤 안전 테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됐다 이런 뭐 근거들을 잘 깔아주고 그죠 주장과 근거가 그러면 그 글은 좋은 글이 되고 결론은 본론에서 다 얘기했던 것을 한번 가볍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 이 글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논의해줄 향후 뭐 다른 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점이나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기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 버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살짝 논의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지으면은 이제 결론이 되는 게 되거든요. 결론은 매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글을 형식이라는 틀에 내가 좀 의지해가지고 좀 쓰다 보면은 나름대로 글 쓰는 왁구가 딱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꼭 그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어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근거를 깔더라도 뭐 예컨대 이런 예를 들을 수도 있고, 뭐 법을 하나의 근거로 들 수도 있고, 외국 사례를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 깔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관점은 많죠. 그걸 쭉 다 이렇게 또 좋은 어떤 근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그 글 자체가 좋은 걸로 매듭이 되니까 글쓰기에 좀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틀에 좀 의존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이제 저도 만들어야 되는데 본론은 우리 프라모델 본론은 만드는 거죠, 그죠? 저는 그 필력이 좋다는 소리를 좀 꽤 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금 검증은 뭐 된 겁니다. 제 글쓰기에 대한 제 논평이 혼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 필력은 나름대로 좀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쓰면서 그리고 캔스프레이 라카 도색하고 붓도색 에나멜 병용인데 얘네들끼리 섞여 가지고 스크래치 날까봐 이렇게 조금 따로 좀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에나멜이 이 정도 발색이 안 나요. 저는 하루빨리 에나멜도 좀 발색 좋은 메탈릭 계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발색이 좀 밀리기 때문에 부득이 마스킹 해가지고 제가 도색을 했네요. 도색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도색을 조금 해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스티커로 처리하는 거하고 붓도색으로 처리해 주는 거하고 이 완성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뭐 하나 정도 있네요.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자다 보니까 사자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뭐죠? 초합금 요런 여기 흑사자 제품을 제가 좀 참고를 해보니까 골드로 진짜 이렇게 발라버렸더라고요. 헤드 부분을. 그래서 저도 이제 골드 라카로 한번 좀 칠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또 따로 담아주고 발색 한번 보실까요? 꽤 괜찮죠. 다만 뭐죠? 크롬 느낌의 반들반들한 거는 아니고 무광 느낌이지만은 묵직한 골드 느낌이 잘 살아있다. 캔스프레이. 이게 지금 칠한 거죠, 골드로. 그래서 한번 이것도 칠해주면 되고. 요건 이제 파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1시간 안짝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비닐 싸둔 거는 스크래치 방지 창으로 제가 싸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한번 달려볼 건데 뭐 접착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니프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첫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 글쓰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은 글쓰기 능력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제 경험상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내가 글도 많이 써보고 또 뭐 경제 신문 보는 거 좋습니다. 신문에서도 이제 그 칼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분들이 이제 글로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글도 조금 벤치마크도 하면서 해가면서 좀 많이 써보시고 고쳐도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한 글을 쭉 쓰고 주장을 쓰고 근거를 한 뭐 내가 줄여가지고 뭐 3개 정도 이렇게 쓰는데 그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근거는 다시 뭐 2번 근거는 버렸다가 다른 근거들 가지고 와서 또 추가해서 이렇게 레고처럼 혹은 프라모델처럼 그렇게 해서 글을 하나 또 자기가 계속 고치고 쓰고 하다 보면은 또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내 글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접속 부사라 같은 거라 아니면은 좀 부드러운 그런 예 같은 것들을 잘 사이사이에 엮어 가지고 글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집에 자녀들 같은 애들 교육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독서만 많이 시키면은 글도 잘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글은 글쓰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쓰는 그런 논외고 나름의 형식을 갖춘 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 부분 조립 1번, 2번, 31, 2 파츠가 총 4개가 들어가네요. 헤드는 제가 도색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으려나? 조립 영상은 좀 오랜만이니까 또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립 영상 이게 우리 유튜브 보면은 많지 않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일단 칠을 해봤습니다. 이게 투톤이어 가지고 좀 까다롭더라고요. 여기 이제 외장이 되는 부분이고 내부는 31번, 2번 제가 뜯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못 봤는데. 여기 있구나. 31번, 32번. 그러니까 로봇 형태일 때의 헤드 눈이 있고 사자 형태일 때의 눈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을 다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말을 좀 많이 하니까 목이 조금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절삭감이 고무 자르는 느낌인데요, 이게. 딱딱하지 않아요, 이게. 좀 그렇다고 뭐 폴리파츠는 아닌데 말랑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감촉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적으로 이렇게 대고 끼워주고. 스낵키트는 이렇게 안 만들었죠. 이게 변신했을 때 약간 가동식인가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게 방향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림으로는 일단 여기 찢어진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안 맞으면 다시 또 분해하면 되니까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걸리긴 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헤드. 그 다음에 22번이면은 몸통에서 헤드를 받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파츠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겠죠. 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 또 제가 그냥 뭐 옛날에 추억담이나 이렇게 썰 푸는 거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어떤 얘기 드리면은 또 재미있어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이렇게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끼우면 잘 빠질 것 같은데 끼우겠습니다. 근데 약간 쫀득한 느낌이네. 여기까지가 꽉 들어간 모습입니다. 들어갔고 얘는 조금 뜨는 유격이 있네요. 요건 좀 아쉽네요. 약간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헤드를 반타개를 좌우 체결시켜 주는 것 같네요. 제가 2번 정도 도포한 것 같거든요. 피막은 지금 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끼워주나? 근데 여기 이제 요런 링 부분이 이제 딱 잘 이렇게 끊어지니까 제가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끼워준다. 같이 끼워줘요, 얘도. 부러질까봐 지금 조금 염려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얘는 좀 확실히 끼워지진 않네. 하단부도 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요란한 게 눈이 여기도 한 개, 안쪽에도 눈 하나, 이빨인가요? 이것도 하나, 이것도 여기도 하나. 지금 맞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로 좀 체결이 됐고, 스낵키트니까 분할 도색 이렇게 부분 도색한 이후에 조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자머리 끼우기 됐고 33번 이 더듬이 같은 자리에 뭔가 끼워지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33번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듬이는 끼워주되 아래를 향했을 때 그대로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약간 유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너무 세게 끼우지 않을게요. 이렇게 변형할 때 이렇게 방향 이렇게 전환되고 그런 기믹이 있을까요? 그런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순접을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단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자머리 끼우기 다 됐고 앞몸통에 머리 부분 끼우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몸통은 요건 뒤쪽 같고 여기 있구나. 이 부분만 칠을 해뒀고 에나멜 도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티커에 있는 부분은 웬만한 건 제가 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는 별로 뭐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딱 두고, 그 다음에 헤드를 일단 헤드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여기 좀 홈이 있죠, 그죠? 두 여기 그대로 이렇게 걸리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꽂아주고, 요 상태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둬야 되네요. 잠깐만 두겠습니다. 두고, 꼬리의 조립이라 그래가지고 몸통 부분에 꼬리를 꽂아줘야 되는 것 같네요. 40번 여기 있고, 꼬리도 좀 약간 동물 뼈처럼 됐네. 좀 징그러운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38번, 39번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 꼬리 장체도 뭐 미사일 발사 포트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18번, 39번은 이제 끝부분 제가 좀 옐로우로 칠하기 위해서 미리 부분 도색해 뒀습니다. 꼬리 끝부분을 미리 작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림으로는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뒷판, 몸통의 뒷판. 이게 아마 미디엄 그레이였을 것 같습니다. 미디엄 그레이의 무광 검정인가? 이 뒷판에서 요 상태로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넣고 끝까지 당겨주면은 다 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구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그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이제 얘를 체결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근데 좀 잘 부러질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꽂아주시고. 반틈밖에 안 걸리잖아요, 지금. 반만 걸리는 게 맞구나. 아샤, 이렇게. 으쌰.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뜨긴 뜨는데, 이 부분도 됐습니다. 그러면 꼬리 부분이 되고, 등판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완성. 그 상태에서 앞쪽에 만들었던 이 몸통의 전방부 하고 합체를 시키는데, 팔다리를 바로 몸통에 꽂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지금 34, 5, 6, 7번 그 네모 연결 관절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번호 안 적어놨는데, 하나, 두 개. 이것도 지금 아쉽게도 지금 번호가 없네요. 그냥 모양으로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돌기가 센터에 있고 얘는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부분에 있는 녀석은 다리고, 다리 부분이 되고, 다리 부분이네요. 제가 여기 실버 리프로 지금 도색해 준 겁니다. 그 도색의 어떤 기본 샘플은 초합금 참고했고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여기는 안 되고, 이쪽 부분에서 얘가 이 디테일 사각 부분이 있는 게 전방을 향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놓고. 아마 이게 다리 부분이잖아요. 아이고, 부러지지 않나? 다시 이건 다시 놓고. 다리 부분은 돌기가 끝으로 나오게. 그리고 팔 부분은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사각의 디테일이 전방을 향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넣고, 얘도 전방을 향하게 넣고. 됐습니다. 이렇게 링크 부분을 넣어주고, 이제 전방 몸통의 전방 판넬하고 후방 판넬을 잘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꽂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체결이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꽂는 데까지 꽂았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일단 꺾어둘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몸통 조립 완료되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의 조립, 팔 부분 조립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파츠가 잘라내야 될 것 같네요. 15, 16번. 여기 있구나. 이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15, 16이 앞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5, 16 앞쪽으로 가고 연결되고, 하단부는 주먹 부분, 위치적으로는 얘인데, 제일 끝부분, 그리고 27번이 사자 각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좌우 뭐 이렇게 차 구별은 없다고 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4번 3번이 앞, 3번이 앞, 4번이 뒤. 됐습니다. 왼팔부터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일 그 팔 주먹 부분부터 가야 되겠죠, 그죠? 주먹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갈키 부분을 꽂아준다. 이 구멍 두 개 보이시죠, 그죠? 지금 꽂으면 안 되네요. 이 하완부터 먼저 작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꽂아야 될 것 같아요. 틈이 안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조금 꺾어지려 그러면 간섭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야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직각 90도까지는 안 될 것 같네. 잠깐만, 이것도 체결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깨부터 이렇게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순서대로 넣고, 넣고. 저는 이제 아래에서부터 해와야 체결될 줄 알았는데 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죠? 뭐 구멍이 작든지 핀이 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저히 끼우기 힘드네요. 위쪽 어깨는 채웠어요.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인데 그대로 끼우고, 풀립 파츠 없는 거라 가지고 좀 만만하게 봤는데 조립은 뭔가 이게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있네요, 그죠? 됐고, 엄지가 위치가 이렇게 오면 맞죠, 그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끼워주고, 힘든데 이쪽이 또 잘 안 맞네.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구멍에서 걸렸나?
구멍 문제는 아니야. 됐어. 구멍에서 걸렸구나. 이렇게 팔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갈기 부분은 이 발톱이 외부로 향하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 형태가 이렇게 디자인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고 반대팔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뭐지? 오른팔의 조립입니다. 뭐 과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다시 가보죠. 뭐 앞뒤 방향도 맞출 겸 뒤쪽이 17, 뒤쪽이 17, 앞쪽이 18. 요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완 부분은 뒤쪽이 5번, 앞쪽이 6번. 뒤쪽이 5번, 앞쪽이 6번. 여기도 하나 더 있네. 됐습니다. 됐고 주먹 부분은 하나 빼오면 되고 갈퀴 하나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우리 제가 시골 살았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이제 뭐 물론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어른들의 세상하고 아이들의 세상은 뭔가 평행세계 같기도 하고 좀 다르다, 그런 걸 옛날에 제가 좀 느꼈던 경험담인데 핀이 좀 굵은 느낌 많이 드는데 우리 동네에 뭐 괴담이 있었어요. 괴담, 시골이지만 무슨 괴담이냐면은 외지에서 이제 미친 여자가 우리 동네 산악지대에 들어와 가지고 산다는 그런 괴담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미친 여자가 왜 또 뭐 괴담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심지어 뭐 과장되면 이제 사람을 뭐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애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돌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무섭죠. 우리가 이제 산에 살면은 사실 뭐 호랑이는 없고 그죠. 이제 늑대는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80년대. 그래서 이제 늑대 보면 이제 큰일 나죠, 멧돼지나. 근데 그런 게 무서운데 이제 뭐 미친 여자가 산다 그러니까 산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애들 사이에서 좀 약간 화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 사냐? 우리 보면은 산 쪽 계곡 쪽에 보면은 그냥 동네 썰로는 이제 뭐 6.25 때 피난처로 하기 위해서 동굴을 그쪽에 뭐 파놨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산에 동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판 동굴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제 돌 틈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굴 같긴 한데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미친 여자가 뭐 애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뭐 애를 뭐 먹는다. 근데 그런 여자가 이제 있어가지고 잠깐 이게 휘었네요. 부러진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걸 어른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른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근데 심지어 어떤 애한테는 읍내로 가는 길에서 산길에서 미친 여자와 만났다 이런 애들의 목격담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른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먼저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와 이게 애들 세상하고 어른 세상은 완전 다르구나. 그걸 그때도 좀 잠깐만. 반대로 껴야 되네. 그때 느꼈고 지금도 부모님한테 여쭤보면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괴담이 돌았는지. 근데 우리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말하면서 하니까 자꾸 틀리나. 그건 아니고 이게 뭐 꽂을 수 있게 됐나 보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상간 벽촌 외지에 거기에 정신 나간 여자가 와서 산다는 것도 좀 처량하고 좀 불쌍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짜 괴담은 아니고 결론은 아이들 세상과 어른 세상은 좀 평행세계 같다. 그 생각이 예전에도 좀 들었어요. 우리들이 직면하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니까, 없는 거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도 뭐 괴담이 있겠죠, 그죠? 도시 나름대로. 팔 부분은 다 됐네요. 이제 상반신까지 다 됐고, 이렇게 쓰면서 넘기겠습니다. 뭐 1시간 안에 되겠죠, 그죠? 네, 다리도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네요. 근데 제 유튜브에 뭐 간혹 댓글 달아주시는 그 일본 말씀드려 보니까 또 우리 국내 고전프라가 일본에서는 또 프라모델로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름의 뭐 이런 뭐 이렇게 라이센스 이런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그 나름의 그 존재의 가치가 국산 고전프라 뭐 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라이센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왼다리면은 얘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허벅지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허벅지는 같이 남은 걸로 하면 되겠네요. 앞쪽이 14번, 뒤쪽이 13번, 14, 13, 14, 13. 에나멜도 나름 이렇게 잘 마르면은 발색이나 표면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컬러 문양이 들어간 게 이제 앞쪽으로 오고 14 뒤가 13번. 뭐 패널 라인에 있네요, 그죠? 조립하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죠, 그죠? 이게 제가 저기 상자 파츠만 봤을 때 몰랐는데 지금 계속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꽤 사이즈가 있는 녀석이네요. 일단 여기 잘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화면 안에. 그러면은 이건 일단 여기다 체결을 해주고 이게 안 되는구나. 앞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도 체결을 해주고 그 체결해 준 상태에서 다리는 잠깐만, 다리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는구나. 다리 만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화살표 좀 자세히 봐야지. 또 까먹을 뻔했네. 허벅지 부분을 먼저 해주라. 그건 제가 번호는 표시를 해뒀나요? 표시 안 해뒀네요. 지금 없습니다. 해줬네. 해줬어요. 살짝 보이네요, 지금. 이게 지금 23번인가? 23번. 그럼 23번이면은, 고 24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보이죠, 그죠? 24. 줄여서 24. 이렇게 되고, 갈키 부분이, 이제 번호 넘버링 해뒀나? 여기 얘가 20번이구나. 해뒀네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한번 꽂아주겠습니다. 부분을 꽂아주고 체결하되 43번 핀이 필요하네요. 이게 핀 같은 경우를 안 내부에서 꽂아주면은 빠지면은 수습 곤란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빼두고 뭐 이렇게 스매스해서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잠깐만 꽂아주고 그 고정을 이제 핀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순접으로 이렇게 확실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다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폴리캡처럼 됐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합체를 조립을 하라.
조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얘는 이 검정색 플라스틱은 좀 쫀득해가지고 좀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마스킹은 좀 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 그죠? 붙이란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주고 확실히 못대가리 형식 보니까 확실히 추억의 고전프라 향취가 많이 납니다. 폴리파트는 전혀 없고 이렇게 체결해주고 꽂아주고 됐습니다. 뽀득뽀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 너무 큰데 됐어요. 오른 다리는 이제 뭐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죠. 파츠 지금 다 썼어요. 이제 다 왔어요. 1시간까지 안 가도 되겠네. 한 번 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됐고 발부터 가면은 이건 얘구나. 얘고 갈퀴 부분 꽂아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얘를 핀으로 고정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완전 끝까지 밀어놓고 핀 꽂아주고 순접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합체 됐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움직이 가동 기믹일까? 잠깐만.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르겠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태로 또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맞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앞쪽 끼워주고 그리고 돌려서 끼우고 못대가리 얘를 이렇게 체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 이쪽 부분은 그래도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꼬리까지 나와 있고 여기까지 완성이고 사자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이 무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칼 한 자루 있네요. 칼 한 자루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입니다. 칼은 이게 이제 아까 홀이 하나 있었죠, 그죠? 이렇게 꽂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팍 꽂히는 건 아닌데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황금 사자로 변신인데 뭐 흑사자로 변신되는 순서 크게 어려운 건 없죠. 1번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1번 로봇 완성, 그리고 이제 2번이 칼 뺀다, 아카스몰리로 완전히 젖힌다. 얘를 완전히 젖힌다. 이렇게 젖히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을 화살표와 같이 돌려준다. 이렇게 돌리는 거 같아요.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꺾어주고 그 다음에 발톱을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꽤 멋진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허벅지를 돌려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팔처럼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데 왜 이렇게 떠줘 얘가. 아이고 그건 안 깨겠구나. 경사가 져 있으니까 돌려주고 이렇게 끝대 맞나? 아 이거 얘도 꺾어줘야 되는구나. 눈치밥으로 봤을 때는 그죠. 얘도 이제 꺾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완전히 이걸 회전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꺾어주고 끝까지 얘도 걸리고 꺾어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꼬리까지 빼준다. 됐습니다. 요게 이제 딱 사자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 다 걸리게끔 이렇게 이제 딱 사자가 완성됩니다. 와 멋있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지금 폭룡보다 더 멋있는데. 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사진에서는 그 스매트에서는 이렇게. 정말 멋있는데. 황금사자 혹은 흑사자였습니다.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 좋게 불사조 우레메 구하게 되면은 그 조림선도 같이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